네, 안녕하세요. 2016-0012 강수환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브레으만의 책 휴먼카인드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조금 길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꽤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위기 상황이 오면 본색이 드러난다. 뭐 이런 말들 우리 익숙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그만큼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만큼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믿기보다 경계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맞을까요? 정말 인간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잔인해지고 서로를 해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를 곧장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이야기, 어떤 이미지, 어떤 기억들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음, 함께한 활동들이나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어떤 뉴스나 어떤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있는지에 따라 인간 본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바로 정의하기보다 우리가 왜 인간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왜 인간의 어두운 모습이 유난히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지 그 배경부터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인간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래 지켜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평생 살면서 1000명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문제는 대신에 우리는 뉴스로 사람을 만나고 사건 기사로 사람을 만나고 인터넷에서 펴지는 장면들로 사람을 만납니다. 문제는 뉴스가 세상을 고르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죠. 뉴스는 본질적으로 예외적인 것을 다룹니다. 사고, 범죄, 전쟁, 갈등, 이런 특별한 것들이 뉴스가 될 수 있죠. 낯선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다던가 별일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간 하루,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장면은 대개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지도 않아서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뉴스를 오래 보다 보면 세상이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화면에 등장하는 건 끔찍한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매 시간 반복해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차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다. 사람은 원래 저런 존재다. 악한 존재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뉴스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조각들을 모아 보여주는 창에 가깝습니다. 그 창만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생긴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요. 휴먼카인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인간을 너무 오랫동안 비관적인 장면들로만 배워왔다고 말합니다. 잔혹한 사례들은 기억에 오래 남고 평범한 친절은 지나치기 쉽죠. 폭력이라는 것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협력은 사실 살아가면서 너무 흔해서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부정편향입니다. 부정편향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고 더 오래 기억되는 그런 경향을 의미합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칭찬 10번보다 모욕 한 번이 더 오래 남고 평온한 일주일보다 끔찍한 사건 하나가 더 강한 인상을 남기듯이요. 이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생존의 관점에서는 위험을 빨리 감지하는 편이 유리했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 부정 편향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선함보다 인간의 잔혹함을 훨씬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한 번 본 잔혹한 장면을 쉽게 잊지 못하기도 하죠. 그 결과 머릿속에는 이런 결론이 남게 됩니다. 사람은 위험하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여기에 또 하나의 편향이 더해집니다. 가용성 편향입니다. 이건 쉽게 떠오르는 사례를 더 흔하고 더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 뉴스를 생각해 볼게요. 이 비행기 사고 뉴스가 강하게 기억에 남으면 비행기가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끔찍한 범죄 뉴스가 자꾸 떠오르면 인간도 실제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가 아니라 머릿속에 얼마나 이 사건이 쉽게 떠오르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굉장히 강력한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원래 위험하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질서는 조금만 무너지면 금세 야만이 튀어나온다. 이런 관점은 얼핏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그런 태도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좋게만 보는 건 순진해 보이고 사람을 의심하는 쪽이 좀 더 똑똑해 보이기도 하죠. 냉소한 부분은 종종 통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먼카인드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던지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믿는 그 인간과는 정말 현실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와 편향이 만든 것일까?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인도에 아이들만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 질서도 사라지고 규칙도 무너지고 결국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잔인해진 만큼 누군가는 희생될 것이고 문명의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는 폭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상상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파리 대왕입니다. 이 소설은 정말 강력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막연한 환상을 깨트리는 것 같고 문명 없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소설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을 설명하는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사실보다 더 깊게 믿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때 더 그렇습니다. 잔혹한 이야기는 이상하리만큼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요. 그건 충격적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두려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고 이미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휴먼카인드가 비판하는 지점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소설과 영화와 반복된 서사를 통해 굳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에요.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인간은 나쁜 존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보다 더 강렬한 내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설계하는 방식까지 바꾸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감시와 통제가 늘어나고 결국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생각하면 제도도 우리의 경쟁 중심으로 짜이게 됩니다. 인간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약해진다고 믿으면 교육도 정치도 점점 더 불신을 전제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는 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직접 연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는 이 인간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에 더 쉽게 설득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어두운 이야기가 설명하기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은 원래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배신을 하면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설명들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심지어 그럴듯하기까지 하네요. 복잡한 구조나 역사, 배경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인간이 원래 그래 같은 한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편리한 대신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어떤 외부 압력이 작동했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같은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설명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저자는 인간에 대한 비관론이 강력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력하다는 것과 사실이라는 것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이야기와 실제 인간 사회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낯선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인간을 좀 더 좋게, 선하게 보자는 도덕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너무 나쁘게 오해해왔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믿어온 그런 시선 자체를 의심해보자는 말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낙관하자는 말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을 실제보다 더 잔인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첫째, 우리는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부터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미디어가 조용한 협력보다 시끄러운 폭력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그 예시겠지요. 둘째,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정편향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쉽게 떠오르는 사례가 많을수록 그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착각한다. 이것은 가용성 편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현실만큼이나 이야기에 의해 세상을 이해한다. 파리의 대왕 같은 강력한 서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인간 본성을 해석하는 그런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소적이라는 것은 종종 지적인 태도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을 악하게 보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하고 더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인간을 좋게 보는 시도는 너무 수쉽게 순진하다고 취급됩니다. 하지만 정말 순진한 쪽이 과연 누굴까요? 사람을 믿는 쪽일까요? 아니면 반복된 편향과 강렬한 이야기들을 현실 그 자체라고 믿는 쪽일까요? 휴먼카인드는 이 질문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들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비관론의 대표 근거로 여겨졌던 이야기들과 실험들, 역사적 사례들을 다시 살펴보자고요. 정말 인간은 그렇게까지 잔인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근거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하나씩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바로 그 입구였습니다. 인간이 선하다는 결론을 급하게 내리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인간을 나쁘게 보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고 어떤 이야기를 믿고 무엇을 더 오래 기억하는지에 따라 인간에 대한 판단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다시 생각하는 건 인간 자체만 다시 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다시 보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근거로 늘 등장하는 그런 사례들은 정말 믿을 만한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인간의 공격성, 전쟁, 문명 붕괴의 서사,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 실험들까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